병동이 떠나가라 소리치는 냄새나는 노숙자, 아니 7,500억 원 자산가 최태산 회장. 모두가 코를 막고 피하던 그때였습니다. 어르신, 갈비탕 드시고 싶으세요? 우리 타협해요. 갈비탕 대신 이거 드세요. 이거 아주 비싼 사탕이에요. 다은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지금 눈앞에서 사탕을 받아든 이 진상 노숙자가 사실은 현금 자산만 7,500억 원을 가진 태산그룹의 최태산 회장이자 며느리의 인성을 테스트하러 온 시아버지였다는 사실을요. 과연 다은은 까다로운 최 회장을 어떻게 감동시켰을까요? 가슴 따뜻한 이야기 시작 전 지금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축복이 쏟아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네요. 번개가 번쩍하고 하늘을 찢을 때마다 창문에 비친 남자의 얼굴이 허옇게 드러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재단 태산병원의 꼭대기층 이사장실이었어요. 이 방의 주인인 7,500억 원 자산가 최태산 회장은 지금 창가에 등을 돌린 채 서 있습니다. 70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꼿꼿한 뒷모습이지만 뒷짐진 두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가 바라보고 있는 건 창밖의 야경이 아닙니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아들, 진우의 처량한 모습이었으니까요.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바닥에는 고급 난초 화분이 산산조각이 난 채 흙이 쏟아져 있었고 그 옆엔 서류 뭉치들이 어지럽게 흩날려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이곳에서 얼마나 거친 폭풍이 몰아쳤는지 저 깨진 화분 조각들이 말해주고 있네요. 하지만 정작 무서운 건 고성이 오가는 소란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순간 부자 사이에 흐르는 이 숨막히는 침묵이었죠. 최 회장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는데요. 깊게 패인 미간의 주름 사이엔 평생을 뚝심 하나로 버텨온 남자의 고집이 도끼처럼 서려 있었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쇠를 긁는 듯한 쇳소리가 섞여 있어 더 위협적으로 들렸어요. 다시 말해보거라. 그 한마디에 방 안의 온도가 1도쯤 더 내려간 것 같네요. 무릎을 꿇고 있던 아들 진우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35살 남들이 부러워하는 병원 기획실장이자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였지만 아버지 앞에선 그저 실수하여 혼나는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을 겁니다. 진우는 바닥을 짚은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손톱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요. 그리고 떨리는 입술을 달싹여 겨우 목소리를 짜내었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님. 다은 씨,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 최 회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차갑던지 듣는 사람의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였죠. 그는 뚜벅뚜벅 구두굽 소리를 내며 진우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발치에 흩어진 서류 한 장을 구둣발로 툭 하고 건드렸습니다. 거기엔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자의 사진과 고아원 출신, 학자금 대출, 월세 보증금 같은 단어들이 붉은 펜으로 줄이 그어진 채 적혀 있었어요. 근본도 없고 가진 것도 쥐뿔도 없는 계집애가 좋은 사람이라. 최 회장이 허리를 굽혀 진우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의 눈동자엔 실망을 넘어선 경멸이 이글거리고 있었죠. 내 눈엔 저게 사랑으로 보이냐? 내 눈엔 거머리로 보인다. 피 냄새 맡고 달려든 거머리 말이다. 이 태산병원이 어떤 곳이냐? 내가 피를 팔고 살을 깎아 세운 탑이야. 그런데 어디서 굴러먹던 뼈대도 없는 것을 며느리로 들여?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된다.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책상 위에 만년필통이 쩌렁하고 울릴 정도였어요.
하지만 진우도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아버지의 불호령에 죄송합니다 하며 고개를 숙였을 착한 아들이었지만 사랑 앞에서는 남자도 변하나 봅니다. 진우가 고개를 번쩍 들고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거든요. 그의 눈가에도 억울함과 절박함으로 인한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배경만 보시고 사람은 안 보시잖아요. 다은 씨는 제 배경, 돈 하나도 모릅니다. 제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안다고요. 제가 힘들 때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준 사람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저 혼자 외로울 때 곁을 지켜준 사람이라고요.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최 회장의 눈매가 움찔하고 떨렸습니다. 가장 아픈 영린을 건드린 셈이었죠. 최 회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의 뇌리에 10년 전 병원 확장을 위해 동분서주하느라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던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죄책감은 최 회장을 더욱 독하게 만들었거든요. 사랑, 정, 그런 건 다 사치라고 믿게 된 계기였죠. 그래서일까요? 최 회장의 표정은 아까보다 더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사랑 타령. 아주 잘 들었다. 최 회장은 다시 창가로 걸어가며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겨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답답증이 밀려오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내가 아직 세상을 모르는구나. 그 여자가 내가 재벌 아들인 걸 모른다고? 천만에. 여우 같은 것들은 냄새만 맡아도 안다. 내 놈 옷차림, 쓰는 돈, 풍기는 분위기. 그걸 모를 것 같으냐? 넌 지금 그 계집애의 연극에 놀아나고 있는 거야. 아버님, 시끄럽다. 당장 나가. 내일부터 그 여자 만나는 거 들키면 그땐 내가 직접 나서서 그 여자가 발도 못 붙이게 만들 테니까. 최 회장이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법전을 집어들어 문 쪽으로 내던졌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육중한 책이 문짝에 부딪혀 떨어졌죠. 진우는 질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억지로 중심을 잡고 아버지를 향해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아버님. 진우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넓은 이사장실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어요. 홀로 남겨진 최 회장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듯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의 손이 가슴팍을 움켜쥐었습니다. 화병이 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했거든요. 후회. 내가 후회를 해? 최 회장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시장통에서 국밥을 팔며 고생하던 자신과 아내의 사진이었죠. 그 사진을 쓰다듬는 그의 손등 위로 굵은 힘줄이 툭툭 붉어져 나왔습니다. 여보, 당신도 보고 있지. 우리 진우. 저 순에 빠진 녀석을 어쩌면 좋소. 여우한테 홀려도 단단히 홀렸어. 그는 사진을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는 인터폰 수화기를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아까와는 다른 아주 교활하고 날카로운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반대만 해서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산전수전 다 겪은 이 늙은 승부사는 본능적으로 알아챈 겁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거죠. 그 여자의 본색을 낱낱이 까발려서 아들 녀석의 환상을 철저하게 박살 내주겠다고요. 김 실장, 당장 들어오게. 아주 은밀하게 준비할 게 있으니까. 수화기를 내려놓는 최 회장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마치 사냥을 앞둔 맹수의 그것처럼 말이죠. 1시간 뒤 이사장실에 딸린 내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걸어 나온 사람은 우리가 알던 최태산 회장이 아니었어요. 방 안에 대기하고 있던 김 비서실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입이 떡 벌어져서 다물어지지 않았죠. 회장님, 정말 회장님 맞으십니까? 그럴 만도 했습니다. 머리에는 듬성듬성한 흰 머리카락이 떡진 채 붙어 있는 가발을 썼고 얼굴에는 거무튀튀한 분칠을 해서 며칠은 씻지 않은 영락없는 노숙자의 몰골이었으니까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낡아빠진 국방색 점퍼는 소매가 다 해져 있었고 바지는 무릎이 툭 튀어나와 헐렁거렸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냄새였어요. 가까이만 가도 코를 찌르는 시큼한 땀 냄새와 지린내가 진동을 했거든요. 최 회장, 아니 지금은 노숙자 할배가 된 그는 자신의 옷 냄새를 킁킁 맡아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었습니다. 어때? 이 정도면 감쪽 같지 않나? 아니, 회장님.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그냥 사람을 시켜서 뒷조사를. 김 실장이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지팡이를 짚으며 혀를 찢찢 찼어요. 자네는 아직도 하수야. 서류 쪼가리. 흥신소 보고서. 그런 건 다 조작할 수 있어.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튀어나오는 본성. 그건 절대 속일 수가 없는 법이야. 내 눈으로 직접 볼 거야. 그 계집애가 진짜 천사표인지 아니면 우리 진우 돈 냄새 맡고 꼬리치는 불효인지. 최 회장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치아에 누런 착색제까지 바른 치밀함 좀 보세요. 그는 평생을 병원 경영이라는 전쟁터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했던가요? 그는 지금 며느리 후보라는 적을 탐색하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갈 준비를 마친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탐색전이 아니었어요. 최 회장의 주머니 속엔 빨간색 볼펜과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명 며느리 자격 심사표였죠. 잘 들어라. 김 실장. 지금부터 나는 태산재단 이사장이 아니다. 그저 길바닥에서 쓰러져 실려온 돈 없고 백 없는 독거노인 박팔도다. 만약 내 정체가 탄로 나면 자네 목부터 날아갈 줄 알아.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상황실에 얘기해서 CCTV 화면 내 핸드폰으로 실시간 전송되게 해. 내 연기가 제대로 먹히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최 회장은 품에서 소주병 하나를 꺼내 입안에 털어 넣었습니다. 진짜 술 냄새까지 풍기기 위해서였죠. 독한 소주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신용을 하며 지팡이를 휘저었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실제 취객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리얼한 몸짓이었어요. 가자. 작전 개시. 최 회장이 비장하게 외치며 이사장실 전용 엘리베이터가 아닌 화물용 승강기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죠. 마치 앞으로 닥쳐올 파란만장한 사건들을 예고하기라도 하듯이요. 여기는 태산병원 1층 응급의료센터입니다. 비 오는 날 밤 응급실은 그야말로 북새통이 따로 없죠. 빗길 교통사고 환자, 술 마시고 싸우다 머리 깨진 취객,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들, 온갖 신음과 고함, 의료진의 다급한 호출 소리가 뒤섞여 시장 바닥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찬바람과 함께 물 비린내가 훅 끼쳐 들어왔어요. 바닥은 젖은 우산에서 떨어진 빗물과 환자들의 피, 토사물 자국으로 얼룩덜룩했고요. 간호사들은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네요. 바로 5년차 간호사 정다은입니다. 5년차 간호사 정다은은 묶은 머리가 헝클어진 줄도 모르고 환자들 사이를 누비고 있었어요.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고 유니폼 소매에는 붉은 핏자국이 튀어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표정을 보세요. 힘든 기색은커녕 환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쩌면 저렇게 맑고 단단할까요? 할머님, 여기 좀 보세요. 숨 크게 쉬세요. 옳지. 잘하신다. 다은이 호흡 곤란으로 실려온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불안해서 덜덜 떨던 할머니의 눈동자가 다은의 차분한 목소리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그녀의 손길은 빠르면서도 정확했고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주사를 놓을 때도 링거를 교체할 때도 환자의 몸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조심스럽게 어루만졌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날카로운 호각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고함이 터져나왔죠. 아, 이거 안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왕년에 잘 나가던 사람이야.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습니다. 자동문이 열린 틈으로 비에 쫄딱 젖은 노인. 한 명이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질질 끌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네,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변장한 최태산 회장, 아니 박팔도 노인이었죠.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면서도 지팡이를 마구 휘둘러댔습니다. 돈 없다고 무시해. 사람 살려. 의사 나오라고 해. 그의 몸에서는 지독한 악취가 풍겼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던 환자들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고 아유, 냄새야. 저 사람 좀 내보내요. 하며 항의를 해댔죠. 보안 요원들도 난처한지 땀을 뻘뻘 흘리며 그를 밖으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접수부터 하셔야죠. 그리고 술 취해서 오시면 진료 못 봅니다. 나가세요. 나 아파. 배가 찢어질 것 같다고. 니들이 의사야? 내 배 속을 들여다봤어. 최 회장의 진상 연기는 그야말로 명품이었습니다. 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워 땡깡을 부리는 폼이 영락없는 거리의 무법자였으니까요. 그때 저만치서 팔짱을 끼고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매끈한 안경에 기름진 머리, 원무과장 마석철이었습니다. 그는 혀를 차며 보안 요원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마치 더러운 벌레를 치우라는 듯이요. 뭐해? 빨리 안 끌어내고 저런 노숙자 하나 때문에 다른 VIP 환자들 불쾌해지면 책임질 거야? 당장 밖으로 던져버려! 원무과장의 서슬 퍼런 명령에 보안 요원들이 최 회장의 팔다리를 짐짝처럼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최 회장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그래. 이게 현실이지. 돈 없고 백 없으면 병원 문턱도 못 넘는 세상. 자, 이제 내 아들이 목숨 건다는 그 천사표 며느리는 어디 있나? 그가 곁눈질로 응급실 안을 살피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바람처럼 달려와 보안 요원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잠깐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단호하고 쩌렁쩌렁한 목소리. 정다은이었습니다. 그녀는 보안 요원들을 밀쳐내고 바닥에 쓰러진 최 회장을 감싸 안았습니다. 더러운 흙탕물이 묻은 최 회장의 옷깃을 그녀의 하얀 유니폼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덮어버렸죠. 응급실 공기가 순식간에 팽팽해졌습니다. 원무과장 마석철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감히 간호사 나부랭이가 자신의 명령을 가로막다니요. 그는 혀로 입술을 축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정다은 간호사, 지금 제정신이야? 이 노숙자랑 아는 사이라도 되나? 냄새나서 다른 환자들이 다 나가겠다고 난리인 거 안 보여? 하지만 다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닥에 주저앉은 박팔도의 어깨를 더 단단히 감싸 안았죠. 그녀의 시선은 원무과장이 아닌 덜덜 떨고 있는 노인의 창백한 입술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분,
제 말 들리세요? 눈 좀 맞춰보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최 회장이 회심의 일격을 날린 건요. 그는 속이 메스껍다는 듯 헛구역질을 하더니 다은의 하얀 유니폼 앞섭에다 입에 머금고 있던 물과 타액을 퇴하고 뱉어버렸습니다. 주변에서 으악 하는 비명과 함께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 뒤로 물러났어요. 마 과장은 더럽다는 듯 코를 싸지며 소리쳤죠. 거봐! 저 더러운 걸 어쩔 거야? 당장 내쫓아! 자, 여기서 보통 사람이라면 인상을 찌푸리거나 본능적으로 환자를 밀쳐냈을 겁니다. 최 회장도 그걸 노린 거였죠. 어디? 내가 아무리 천사 흉내를 내도 이 꼴을 보고도 견디나 보자. 그런데 말이죠. 다은의 반응은 최 회장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옷이 더러워진 건 신경도 쓰지 않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최 회장의 입가를 닦아주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우리네 어머니가 아픈 자식의 토사물을 치우듯 손길에는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속이 많이 안 좋으시구나. 죄송해요. 제가 너무 꽉 안았나 봐요. 최 회장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죄송하다니. 토한 건 난데 왜 내가 죄송해? 평생 남들에게 굽신거림만 받아온 최 회장에게 이 상황은 난생 처음 겪어보는 충격이었습니다. 다은은 능숙한 솜씨로 최 회장의 맥박을 짚으며 다른 간호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바이탈 체크 준비해줘. 저혈당 쇼크 올 수 있어. 수액 달고 혈당부터 재. 원무과장 마석철이 기가 막히다는 듯 다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듯 차가운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죠. 이봐, 정 간호사. 감성팔이 그만해. 이 사람 딱 봐도 무연고자에 돈 한 푼 없는 노숙자야. 병원비 누가 낼 건데? 내가 낼 거야? 응? 마 과장은 확신했습니다. 돈 이야기만 나오면 꼬리를 내릴 거라고요. 하지만 다은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갑을 꺼냈습니다. 거기서 낡아빠진 체크카드 한 장을 뽑아들었죠. 그 카드는 그녀가 월세 보증금을 모으기 위해 한 푼, 두 푼 아껴 쓰던 그녀의 피땀이 서린 카드였습니다. 네, 제가 냅니다. 제 월급에서 까세요. 지금 이 환자분 내보내면 객사합니다. 사람 살리는 게 먼저지 돈 받는 게 먼저는 아니잖아요. 응급실이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 과장은 할 말을 잃고 뻐끔거렸고 주변의 환자들과 보호자들도 숙연해져서 바라볼 뿐이었죠. 바닥에 누워있던 최 회장은 멍하니 다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응급실의 형광등 불빛을 등지고 선 그녀의 모습이 마치 후광을 입은 성녀처럼 보였다면 너무 과장일까요? 하지만 최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은 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진심이구나. 이 아이 가짜가 아니야. 그의 가슴속 깊은 곳,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불신이라는 빙벽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은은 원무과장이 멍해진 틈을 타 이동 침대를 끌어와 최 회장을 번쩍 들어 올리듯 눕혔습니다. 체구도 작은 여자가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르신,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따뜻한 침대로 모셔드릴게요. 최 회장은 침대에 실려가며 슬그머니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맺힌 것이 연기 때문에 바른 안약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본인도 알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603호 병실입니다. 여기는 최 회장이 평소 묵던 1인실 VIP 특실과는 차원이 다른 곳입니다. 좁혀 터진 공간에 침대 6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고 칸막이 커튼 하나로 겨우 사생활을 보호받는 서민들의 전쟁터였죠. 크어어. 푸아.
오른쪽 침대 용산댁 할아버지의 탱크 굴러가는 콧고리 소리에 최 회장은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왼쪽 침대 교통사고 청년은 밤새도록 이어폰 밖으로 새어나오는 힙합 음악을 틀어대서 최 회장의 고막을 괴롭혔고 요이불은 까슬까슬하고 베개는 돌덩이처럼 딱딱해서 목이 뻐근했습니다. 평생 최고급 오리털 침구만 쓰던 최 회장에겐 이 모든 게 고문이나 다름없었죠. 아이고 삭신이야. 최 회장이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드르륵 열리며 아침 식사가 들어왔습니다. 플라스틱 식판에 담긴 허여멀건 콩나물국과 식어 빠진 김치 몇 조각. 최 회장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툭 던져버렸습니다. 이걸 사람 먹으라고 준 거야? 개밥도 이것보단 낫겠다. 그가 투덜거리는 소리에 옆 침대 환자들이 힐끔거렸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배를 눌러 간호사를 호출했습니다. 심심하기도 하고 어젯밤에 그 감동이 진짜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좀이 쑤셨거든요. 잠시 후 다은이 차트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밤근무를 하고 퇴근도 안 했는지 눈밑이 거뭇거뭇했지만 목소리만은 여전히 씩씩했어요. 박팔도 환자분,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최 회장은 짐짓 심술궂은 표정을 지으며 식판을 밀어냈습니다. 아가씨, 나 배고파 죽겠는데 이딴 걸 밥이라고 줘? 나 갈비탕 사줘. 고기 듬뿍 들어간 걸로. 환자복을 입은 노숙자 할배가 다짜고짜 갈비탕 타령이라니요. 보통 간호사라면 병원밥 드셔야 해요 하고 딱 잘라 거절했겠죠. 하지만 다은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에 쪼그리고 앉아 최 회장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어르신, 갈비탕 드시고 싶으세요? 아이고, 저도 먹고 싶네요. 근데 어쩌죠? 어제 검사 결과 보니까 혈당이 너무 높으셔서 지금 고기 드시면 큰일 나요. 흥, 죽을 때 죽더라도 고기 국물이나 먹고 죽어야지. 최 회장이 어린아이처럼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이런 떼쓰기가 의외로 재미있다는 걸 발견한 눈치였어요. 다은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사탕이었습니다. 그것도 당뇨 환자용 무설탕 사탕이었죠. 그럼 우리 타협해요. 갈비탕 대신 이거 아주 비싼 사탕이에요. 제가 어르신 드리려고 특별히 챙겨둔 건데. 다은이 까서 입에 넣어준 사탕을 오물거리며 최 회장은 속으로 혀를 내둘렀습니다. 허허, 요것 봐라. 나를 아주 어린애 다루듯 하네.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자신의 친아들 진우조차 바쁘다는 핑계로 밥 한 번 제대로 같이 먹어주지 않았는데 생판 남인 이 아가씨가 사탕 껍질까지 까서 입에 넣어주다니요. 그날 오후부터 최 회장의 진상짓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종의 테스트이자 다은과 노는 심술궂은 유이였죠. 그는 10분에 한 번씩 다은을 호출했습니다. 아가씨, 물이 너무 차가워. 미지근한 물 떠와. 아가씨, 등이 가려워 죽겠어. 파스 좀 붙여봐. 아가씨, 저쪽 환자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못 자겠어. 입 좀 막아줘. 다른 간호사들이었다면 벌써 화를 내거나 무시했을 겁니다. 실제로 스테이션에 있던 동료 간호사가 다은에게 핀잔을 줬어요. 언니, 저 할아버지 그냥 무시해. 왜 저렇게 받아줘? 우리가 무슨 하녀야? 하지만 다은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외로우셔서 그래. 가족도 없이 혼자 저러고 계시는데 얼마나 적적하시겠어. 우리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해서 그래. 최 회장은 복도를 지나가다 우연히 그 대화를 엿듣고 말았습니다. 벽 뒤에 숨어서 듣던 최 회장의 가슴이 찌릿하게 저려왔죠.
외로워서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 안에 재벌 회장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외로워서 그런다는 걸 꿰뚫어 본 사람은 평생 이 아이가 처음이었거든요. 최 회장은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시 후 다은이 들어와 등 가려우시죠? 하며 파스를 꺼냈습니다. 최 회장은 짐짓퉁명스럽게 등을 돌려댔습니다. 다은의 손길이 닿자 차가웠던 파스가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꾹꾹 등을 눌러주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가족분들은 연락 안 되세요? 자제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최 회장은 움찔했습니다. 자식? 그딴 거 키워봤자 소용없어.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애비는 뒷방 늙은이 취급이나 하지. 이건 연기가 아니라 최 회장의 진짜 속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은은 잠시 손길을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래도 자식분들도 마음은 안 그럴 거예요.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죠. 나중에 어르신이 이렇게 아프신 거 알면 엄청 속상해 하실걸요? 속상해? 웃기고 있네. 내 유산이나 얼마나 남길까 계산기나 두드리고 있을 놈들이다. 에이,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퇴원하실 때까지 제가 딸 노릇 해드릴게요. 됐죠? 다은의 밝은 목소리에 최 회장은 울컥하고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들키지 않으려고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진우야, 내 녀석이 눈 하나는 기가 막히게 좋구나. 내가 졌다. 이번 판은 내가 졌어.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였습니다. 이 병원에는 다은 같은 천사만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악당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팔도라는 눈엣 가시 같은 노숙자를 병원에서 치워버리려는 마석철 원무과장의 음모가 서서히 목을 조여오고 있었거든요. 이튿날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 의원이 찰과상을 입고 내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사실 그냥 넘어져서 무릎 좀 까진 정도였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병원장부터 과장들까지 죄다 로비로 뛰어나가 도열을 했습니다. 자자, 다들 정신 똑바로 차려. 의원님 오시는데 실수하면 다 죽을 줄 알아. 마 과장은 호들갑을 떨며 병실 상황을 체크했습니다. VIP 병동이 만실이라 잠시 일반 병동 특실을 내줘야 하는데 하필이면 그 층에 냄새나는 노숙자 최 회장이 입원해 있다는 사실이 떠오른 거죠. 마 과장의 눈초리가 매섭게 찢어졌습니다. 야, 김 간호사. 그 603호 노숙자 영감 당장 내보내. 의원님 지나가시는데 냄새 풍기면 우리 병원 이미지 똥칠하는 거야. 알았어? 하지만 과장님 담당 간호사인 다은쌤 허락 없이는 퇴원 처리가. 뭐? 정다은? 그 기집애가 원장이야? 내가 까라면 까는 거지 말이 많아. 지금 당장 휠체어 태워서 뒷문으로 내다버려. 마 과장의 고함 소리가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 소란을 병실에 있던 최 회장이 못 들을 리가 없었죠. 그는 침대에 앉아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이것들이 진짜 막 나가는구나. 환자를 쓰레기 취급을 해? 최 회장은 이불 밑에서 자신의 진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감사팀 대기시켜. 10분 뒤다. 하지만 최 회장은 아직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권력의 힘 앞에서, 저 거대한 폭력 앞에서 과연 다은이 끝까지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지, 아니면 현실의 벽에 부딪혀 결국 포기하고 말지. 이것은 다은에게 닥친 가장 거대하고 잔혹한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쾅!
603호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잠시의 정적도 허락하지 않고 원무과장 마석철이 보안요원 2명을 대동하고 들이닥쳤어요. 그의 구두 굽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처럼 딱딱하고 위협적으로 들렸습니다. 여기야. 이 영감탱이 당장 드러내. 마 과장의 손가락이 침대 위에 앉아있던 최 회장을 가리켰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성큼성큼 다가와 최 회장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챘죠. 최 회장은 짐짓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이거 안 나? 사람 죽이네. 나 환자야, 환자라고. 환자? 돈 낼 능력도 없는 거렁뱅이가 무슨 환자야? 병원이 자선단체인 줄 알아? 마 과장은 코웃음을 치며 최 회장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발로 툭 차버렸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최 회장을 짐짝처럼 들어올려 준비해온 낡은 휠체어에 구겨 넣듯 앉혔어요. 최 회장의 힘없는 다리가 휠체어 발판 밖으로 힘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옆 침대 환자들이 너무하는 거 아니오? 하고 한마디씩 거들었지만 마 과장이 조용히들 하세요. 강제 퇴원당하고 싶습니까? 하고 눈을 부라리자 모두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최 회장이 휠체어에 실려 병실 밖으로 끌려나가던 찰나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정다은이었습니다. 그녀는 앞뒤 잴 것 없이 달려들어 휠체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멈추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휠체어가 끼익하고 날카로운 마찰음을 내며 멈춰 섰습니다. 다은의 손등에는 핏대가 파랗게 서 있었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녀의 가슴이 크게 오르내렸습니다. 마석철은 짜증이 머리끝까지 난 표정으로 인상을 구겼습니다. 정다은, 또 너야? 비켜. 의원님 오시기 전에 이 오물 치워야 한다고 했지. 오물이라뇨? 환자분입니다. 아직 쇼크 위험이 있어서 절대 안정이 필요한 환자라고요. 주치의 오더도 없이 누가 마음대로 퇴원시킵니까? 내가 시킨다, 내가. 원무과장 권한으로 퇴원 명령 내렸어. 니까지 간호사가 뭘 안다고 나서? 마 과장이 다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다은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지만 오뚜기처럼 튕겨나와 다시 휠체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지금껏 최 회장이 본 그 어떤 사람의 눈빛보다 매섭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의 눈빛 같았죠. 못 비킵니다. 이 환자분 나가시려면 저부터 밟고 가세요. 제가 담당 간호사입니다. 제 환자는 제가 지킵니다. 다은이 휠체어 바퀴를 온몸으로 감싸 안으며 버티자 복도를 지나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자 마 과장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느낀 거죠. 이게 진짜 미쳤나? 뭐해? 저 기집애 끌어내. 둘 다 엘리베이터에 쳐넣어버려. 보안 요원들이 억세게 다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다은은 놓으세요. 이거 나요. 하며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남자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죠. 그 아수라장 속에서 휠체어에 앉아있던 최 회장은 이 모든 광경을 슬로 모션처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옷자락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다은의 필사적인 손가락, 뜯겨나간 단추,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억울함에 차오른 그 맑은 눈물까지 최 회장의 심장이 쿵, 쿵 하고 무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감동을 넘어선 어떤 거대한 울림이 그의 영혼을 강타했거든요. 이 아이는 진짜다. 내 아들 진우가 옳았어. 내가 틀렸어. 마석철이 다은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다가 멈추고는
검지 손가락으로 다은의 이마를 밀며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너 오늘부로 해고야. 짐 싸. 아니, 짐 쌀 필요도 없어. 당장 옷 벗고 나가. 너 같은 건 간호사 자격도 없어. 명령 불복종의 업무방해. 내가 아주 이 바닥에서 매장시켜 줄 테니까 두고 봐. 해고. 그 두 글자가 주는 공포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다은에게 이 직장은 생계이자 꿈이자 전부였으니까요. 학자금 대출, 월세, 생활비. 그 모든 현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을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무릎 꿇고 빌었을지도 모릅니다. 잘못했습니다, 과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요. 하지만 다은은 눈물을 쓱 닦아내고는 고개를 똑바로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해고.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다은은 휠체어 손잡이를 더욱 꽉 움켜쥐며 최 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심하라는 듯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죠. 하지만 제가 해고되는 한이 있어도 이 할아버지는 못 내보냅니다. 의사 선생님 오셔서 퇴원해도 좋다는 소견서 쓰기 전까진 단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법대로 하세요. 이 독한 년이. 마 과장이 기가 막혀 뒷목을 잡을 때였습니다. 무슨 소란입니까? 저쪽 복도 끝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원장과 함께 국회의원 김 의원이 수행원들을 이끌고 나타난 것입니다.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죠?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난장판을 가장 보여주기 싫은 VIP에게 들키고 만 겁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석철을 향해 눈을 부라리며 입모양으로 이게 무슨 꼴이야 하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죠. 마 과장은 순간적으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이 위기를 모면하려면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은 당연히 힘없는 간호사 정다은이어야 했고요. 마 과장은 표정을 싹 바꾸더니 억울하다는 듯 김 의원과 병원장 앞으로 달려가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원장님, 저 간호사가 정신이 좀 이상해서 노숙자가 난동을 부리는데 진정을 못 시키고 오히려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정리하려고 했는데 노숙자? 김 의원이 코를 킁킁거리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확실히 최 회장에게서 나는 냄새와 소동으로 인한 땀 냄새가 복도에 진동하고 있었거든요. 김 의원은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불쾌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습니다. 태산병원이 대한민국 최고라더니 관리가 엉망이구만. 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복도에서 이런 추태를 보입니까? 그 한마디에 병원장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병원장은 다은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정 선생, 자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저 환자 모시고 뒤로 빠지지 못해? 어디서 감히 VIP 행차하시는데 길을 막고 있어. 다은은 억울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힐 정도로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화살처럼 쏟아졌습니다. 쯧쯧, 눈치도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 하는 수군거림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석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릿한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다은에게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들었지? 원장님 말씀. 너 이제 끝났어. 징계위원회 열릴 거고 파면 당할 거야. 퇴직금? 꿈도 꾸지 마. 마 과장은 보안 요원들에게 다시 눈짓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저거 치워. 보안 요원들이 다시 휠체어를 거칠게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은은 힘없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권력의 벽 앞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그녀를 덮쳤으니까요. 휠체어는 덜컹거리며 비상구 쪽으로 어둡고 추운 그곳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휠체어에 타고 있던 최 회장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습니다. 모자챙 아래로 가려져 있던 그의 눈빛이 맹수의 그것처럼 서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휠체어 팔걸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혈관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죠. 그의 인내심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내 사람을 건드려? 감히 내 병원에서 내 며느리가 될 아이를 울려? 최 회장의 분노 게이지가 한계치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연극의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 가장 극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대신 그는 품속에서 슬그머니 휴대폰을 꺼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단축번호 1번.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지금이다. 짧고 굵은 한마디. 그 목소리는 노숙자 박팔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계를 쥐락펴락하는 제왕 최태산 회장의 목소리였죠. 이거 놓으라고요. 결국 다은은 보안 요원들의 완력에 밀려 비상구방 차가운 하역장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철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렸어요. 후두둑 후두둑.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죠. 마석철 원무과장은 닫힌 문 너머로 마지막까지 조소 섞인 말을 던졌습니다. 거기서 반성이나 좀 해. 짐은 택배로 보내줄 테니까 다신 얼씬도 하지 말고. 다은은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거죠.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5년 동안 밥 먹을 시간도 쪼개며 환자들 곁을 지켰던 태산병원입니다. 청춘을 다 바친 곳에서 환자를 지키려다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쫓겨난 이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고 서러웠을 겁니다. 자신은 그저 환자를 지키려 했을 뿐인데 어느새 정신 이상한 간호사의 병원 이미지를 먹칠한 주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울지 않으려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옆에 있는 이 노인, 박팔도 할아버지가 불안해할까봐 걱정됐으니까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다듬고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최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카디건을 벗어 최 회장의 무릎을 덮어주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얇은 유니폼 차림으로 오들오들 떨면서 말이죠. 어르신, 놀라셨죠? 죄송해요. 제가 힘이 없어서 끝까지 못 지켜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다은은 황급히 소매로 눈물을 훔쳤지만 한 번 터진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녀는 최 회장의 거친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자신의 해고보다 이 힘없는 노인이 겪을 모멸감이 더 가슴 아팠던 탓이겠죠. 최 회장은 그 모습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허름한 하역장에서 그는 생애 가장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눈가에도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아니다. 내가 나를 지켰다. 내 병원의 양심을, 죽어가던 내 영혼을 내가 지켰어. 최 회장은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은의 손등을 토닥이며 나지막이 하지만 아주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아가. 이제 판을 뒤집을 시간이다.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빗줄기가 가장 거세게 몰아치던 하역장 입구 쪽으로 난데없이 강렬한 빛기둥이 어둠을 찢고 들어왔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검은색 최고급 세단 5대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미끄러지듯 들어와 다은과 최 회장 앞에 멈춰섰죠. 끼익 하는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정적을 깨는 엔진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얼마나 강한지 다은은 눈이 부셔 팔로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곧이어 철컥,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 문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사내 10수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같이 검은 양복에 이니어를 착용한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경호원들이었죠. 그들은 쏟아지는 빛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휠체어를 중심으로 인간 방어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맨 앞 차량, 회장 전용 1호차에서 중년의 여성이 튀어나갔습니다. 우산을 펼칠 생각조차 못한 채 빗속을 뚫고 전력 질주해 온 그녀는 바로 최 회장의 그림자 같은 신복 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실종된 사령관을 기적적으로 찾은 병사처럼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몸은 괜찮으십니까? 옆에서 멍하니 서 있던 다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장님? 다은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김 실장은 젖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휠체어에 앉은 노인의 젖은 어깨를 떨리는 손으로 살폈습니다. 뒤따라온 수십 명의 수행원들도 일제히 휠체어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그들의 복창 소리가 하역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회장님을 뵙습니다. 그 순간 휠체어에 힘없이 구겨져 있던 박팔도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휠체어 팔걸이를 잡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조금 전까지 다리에 힘이 없다며 휘청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두 다리로 대지를 딛고 꼿꼿하게 허리를 펴는 그 모습은 마치 잠자던 거인이 깨어나는 듯한 위압감을 풍겼습니다. 최 회장은 쓰고 있던 낡은 빵모자를 벗어 바닥에 툭 하고 던졌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덮어 쓰고 있던 떡진 가발까지 시원하게 벗어버렸죠. 그러자 빗물에 젖긴 했지만 은빛으로 빛나는 백발이 드러났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평생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려온 제왕 특유의 카리스마. 우리가 뉴스에서 보던 태산그룹 총수 최태산 회장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입고 있는 옷은 냄새나는 국방색 점퍼였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주변의 공기마저 바꿔놓았습니다. 다은은 너무 놀라 숨쉬기조차 잊은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뻔했죠. 아? 할아버지? 아니, 누구? 잔뜩 겁에 질린 다은을 보며 최 회장의 얼굴에 처음으로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주 장난기 넘치는 소년 같은 미소였죠. 놀라게 해서 미안하네. 내 이름은 박팔도가 아니라 최태산이야. 이 병원 주인이지. 잠시 후 태산병원 1층 로비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였습니다. 아직 상황을 모르는 병원장과 마석철 원무과장은 김 의원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의원님, 놀라셨죠? 그 미친 간호사와 노숙자는 제가 깨끗하게 처리했습니다. 하하. 마석철이 굽신거리며 아부를 떨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하역장 쪽 연결 통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규칙적이고 묵직한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들이 호위를 하며 나타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젖은 점퍼를 어깨에 걸친 채
당당하게 걸어오는 최태산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의 정다은 간호사가 에스코트를 받으며 따라오고 있었고요. 마석철은 순간 자신의 눈을 비볐습니다.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흑빛으로 변해갔죠. 이사장님? 옆에 있던 병원장도 들고 있던 차트를 바닥에 철썩하고 떨어뜨렸습니다. 입은 벌어졌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쓰레기 취급하며 발로 차고 내쫓았던 그 냄새나는 노숙자가 자신들의 생사여 탈권을 쥔 절대 권력자였다니 이건 악몽이라도 가장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뚜벅뚜벅 걸어와 얼어붙어 있는 마석철의 코앞에 멈춰 섰습니다. 최 회장의 눈빛은 마치 영하 20도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마석철의 명찰을 손가락으로 툭 건드렸습니다. 자네, 아까 나한테 뭐라 그랬나? 돈 없는 거렁뱅이? 사회의 오물? 아, 그게 저 회장님 저는 가짜인 줄 알고. 아니, 그게 아니라. 마석철은 입술이 달달 떨려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변명을 하려고 해도 혀가 굳어 말이 헛나왔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죠. 눈치 빠른 김 의원은 사태를 파악하고는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도망갈 구멍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일갈이 로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내 병원은 돈 없는 환자에겐 문턱이 에베레스트보다 높고 힘 있는 놈들에겐 안방 같은 곳이었나 보군. 자네 같은 놈을 원무과장 자리에 앉혀둔 내 눈을 뽑고 싶은 심정이야. 천둥 같은 호통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지켜보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듯한 통쾌한 표정들이었죠. 최 회장은 뒤에 서 있는 김 비서실장에게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며 지시했습니다. 김 실장, 받아 적어. 지금 당장 인사위원회 소집해. 마석철 원무과장 파면하고 업무방해 및 폭행, 그리고 공금 횡령 의혹까지 싹 다 털어서 경찰에 넘겨. 콩밥 좀 먹어야 정신을 차리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장, 자네도 책임 자유롭지 않아. 감봉 3개월에 심할서 써서 내 책상 위에 올려둬. 환자 관리를 이따위로 해?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마석철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는 최 회장의 젖은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회장님. 하지만 최 회장은 냉정하게 발을 빼며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더러운 오물을 보듯 시선을 돌리며 짧게 뱉었죠. 치워. 그 한마디에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어 마석철의 양팔을 낚아챘습니다. 아까 그가 다은을 끌어낼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더 비참하고 처절한 꼴로 질질 끌려나가는 마석철의 비명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으악!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다은 씨, 아니 정 간호사님, 나 좀 살려줘. 그 꼴을 지켜보던 환자들 사이에서 아까 그가 다은을 끌어낼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더 처절한 꼴로 끌려나가는 마석철의 비명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란이 정리된 로비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따뜻하고 부드러운 정적이었죠. 최 회장은 천천히 몸을 돌려 다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멍하니 서 있는 다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이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가는 표정으로 입을 가린 채 눈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잔뜩 겁을 먹은 채 떨고 있는 그녀에게 최 회장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하의 최태산 회장이 일개 간호사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굽혀 정중하게 인사를 한 것입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로비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 회장이 고개를 들고 다은의 두 손을 자신의 투박한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걸 자네가 지켜줬어. 단순히 나라는 노인을 지킨 게 아니라 돈에 눈이 멀어 죽어가던 이 병원의 양심을 자네가 지켰네. 늙고 초라한 노인네를 진심으로 대해준 그 따뜻한 마음. 내 평생 잊지 않고 갚겠네. 아니에요, 이사장님. 이러지 마세요. 고개 드세요. 저는 그냥 간호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다은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맞절을 하듯 허리를 숙이자 최 회장은 그제야 껄껄하고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따뜻하던지 옆에 있던 사람들마저 미소 짓게 만들었죠. 최 회장은 다은의 어깨를 토닥이며 영락없는 시아버지의 인자한 표정으로 은밀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네한테 꼭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우리 못난 아들놈 며느리로 들어와 주면 안 되겠나? 내가 이렇게 간청함세. 네. 다은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던 그때 로비 입구에서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소식을 듣고 넥타이가 돌아간 줄도 모르고 달려온 아들 최진우였습니다. 다은 씨, 아버지. 진우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노숙자 분장을 하고 며느리 테스트를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듣고 얼마나 가슴을 졸였던지요. 최 회장은 달려온 아들에게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야, 이 녀석아. 너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인정해주마. 이런 보석 같은 아이를 도대체 어디서 찾았어? 나한테 고맙다고 해라, 임마.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진우와 다은이 서로 마주보며 수줍게 그리고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최 회장은 두 사람의 어깨를 양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이었죠. 창밖에는 어느새 그토록 세차게 퍼붓던 비가 거짓말처럼 그치고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거친 사이로 눈부시게 환한 햇살 한 줄기가 로비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세 사람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지긋지긋한 폭풍우가 지나가고 비로소 맑게 갠 하늘처럼 태산병원에도 그리고 세 사람의 앞날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온 것입니다.